그는 2009년 출소 후 돌연 음반을 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다리를 들고 하루 종일. 그 후 그는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자주 비추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중력을 멈추는데 네네. 이 중력을 잡는 이것이 말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한번 같이 그래, 해보시겠어요? 시작. 차이가 있어 없어? 제가 더 차이가 있어 없어? 자, 아니 그냥 높이 들고 있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점차 허경영 씨는 엉뚱하고 웃기는 정치인으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코믹스러운 면이 연일 방송되자 신드롬까지 일으키며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허경영 씨.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이미지는 대중들이 허경영 씨의 기이한 언행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바탕이 됐습니다. 허경영 씨의 강연에 빠져 하늘궁을 다니게 됐다는 예순 씨. 축복, 백국명패, 대천사까지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대천사를 하면 받는 서돈짜리 금목걸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천사 1억을 내면 이걸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축복, 백국명패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1억 4,500 정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순 씨는 하늘궁의 지역 영성센터장을 지냈는데요. 대천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로 영성센터장의 임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대리점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돈 버는 루트라고 보여져요. 하늘궁으로 이제 연결. 조달을 하는 거죠. 한 지역의 영성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센터 내부에 불로유들이 벽마다 가득했습니다. 제작진은 가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센터장은 하늘궁에 대한 안내서를 꺼내더니 축복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조상 산소묘 있죠. 30대까지 싹 다 명당으로 다 바뀌어요. 향겨울에도 풀이 안 죽고 있는 거 그 사진이 있는데 이분은 절박하잖아요. 신인이 뵙고 딱 해버리면 많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는 바로 하늘궁에 갈 날짜를 잡습니다. 다음 주는 아니 마무리도 무조건 가요. 잃어버리잖아요. 하늘의 시간이 미뤄져 버려. 지금 절박하시잖아. 같이 탈 자리는 있잖아. 15인승이라. 있어요. 우리 지금 10명이니까 12명까지 딱 끝났네. 저가 지금 딱 2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500만 원까지 모여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축복을 5명이 되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그 500을 한테 갖다 써서 보내주래요. 이게 무슨 첩보도 아니고 이런 시커먼 그 봉지에다가 5%를 이제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5%면은 그러니까 25만 원이지. 센터장이 하늘궁으로 데려간 회원이 영성 상품을 살 경우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인센티브처럼 센터장에게 지급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200억을 갖다 줬대요. 그러면 제가 200명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억.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합해서 했는데 200억이면 그런 사람은 10%가 가요. 그러면 얼마야? 20억이 간 거지. 이게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찾아오면은 또 왔잖아요. 그럼 적으면은 어디 지역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 센터장한테 거기서 연결해줘요, 갖다가. 센터로 소속시키는 거죠. 다음에 같이 합류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게끔 하고 명패하게끔 하고 돈을 하게끔. 그 센터장도 그거를 서로 받으려고 또 서로 싸우고 난리에 갔다가. 현재까지 확인된 하늘궁의 영성센터는 전국 각 지역에 68개 지점, 해외에는 4개 지점이 운영 중입니다. 운영이 잘 되는 센터는 회원 수가 약 200여 명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하늘궁을 둘러싼 법인은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 주식회사 하늘궁 등 총 7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로 허경영 씨입니다. 회원들이 많아지고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도 늘어갔는데요. 3년 전보다 약 3배 이상 면적이 늘어난 하늘궁. 허경영 씨는 회원들에게 하늘궁 일대의 땅을 공동 구매하도록 권유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도장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내 그 서류를 다 만들어. 그러면 그건 차용증이야. 그게 여기 땅 관계로 땅을 공동으로 구매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 땅 관계에 사인을 받아요. 땅도 넓혀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럼 이거는 집이고 이거는 땅이야. 근데 거점의 확보, 즉 말하자면 부동산이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신도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저는 최근에 하늘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계속 개발이 확산되어져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세력이 확장되면서 허경영 씨에 대한 고소고발 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고발 당사자들에게 하늘궁 내부자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만나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응.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은 하늘궁의 식구니까. 그냥 전화해봤죠. 거기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우리 대략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갔어요. 그거를 그냥 처리해드리면 해가지고 취할 수 있나? 왜 고소를 해놔? 신인 고소해갖고 언니가 편할 것 같아? 법적 대응해갖고 재산 압류 다 해놓는다고. 죽음의 신임 안 만날 것 같아? 어디로 갈 건데? 짐승으로 가려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이른바 에너지 치료를 받다가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2년 전에도 허경영 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라는 목적으로 제 뺨과 이마와 코 등 저의 얼굴 전체를 내리쳤고요.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종소리를 다 빼내야 한다라면서 배, 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제 온몸을 다 만졌습니다. 당시 은영 씨의 폭로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허경영 씨와 하늘궁 내부자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무릎에 앉았다는데 무릎이 아니라면 누가 해줘야 돼. 그럼 물어볼 거야. 그럼 누가 똑같이 해. 아니 근데 그날 걔 왜 부르는 거야 그때? 그것도 아프다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면 안 돼. 아니 분명히 뭔가가 그랬다 이런 말을. 뭔가를 나가서 울지 말은 게 아니라 모르는 걸 해. 야, 니 걔가 여기서 울었다는 말 하지 마라. 얘 절대 그런 얘기는. 저 애매하게 걸렸어. 아이고. 사람 잡는 사람이다. 그 경찰 과장이 많이 도와줘. 그리고 얼마 후 고소를 했던 은영 씨는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사건 수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 5월 3일 경기 북부경찰청 앞 허경영 씨의 전 지지자들이 허 씨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잘해서 압수수색까지 한 요청팀은 전격 교체! 피해자들은 어찌합니까? 피해자 22명이 고소했는데 15명 정도 남았거든요. 잘 하고 있었고 4월 안에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요청팀이 또 수사팀이 바뀌었대요. 수사팀 교체가 됐군요. 네네. 허경영 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다른 팀으로 교체된 겁니다. 이에 대해 경기 북부경찰청은 허 씨의 수사관 기피 신청 접수를 받아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가요? 압수수색까지 한 팀이 교체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이렇게 교체가 되면 수사는 지연이 될 거고요. 네네. 그 교체됨으로 인해서 또 그 사건 기록 일체를 다 검토를 다시 하고 다 바뀐 수사팀에게 진술을 일단 해야 되고요.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걸 원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허경영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혹인지 뭐지 하여튼 그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저런 그 의혹들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전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 밑에서 아마 질문 사항을 주시면은. 네네. 네, 그런 왜곡 보도입니다 전부. PD수첩은 질문지를 작성해 하늘궁에 보냈는데요. 그러나 답이 오지 않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습니다. MBC에서 왔습니다. 예? 예, 보냈어요. 우리 고문 변호사님하고 대표 변호사님하고 진짜 하셔가지고 회도를 받으세요. 고문 변호사? 네. 그분은 또 누구예요? 테림이라고. 법무법인 테림이요? 하늘궁의 법률 대리인은 2022년 허경영 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당시 상황을 왜곡하려는 모의 정황에 대해선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허 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허 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하늘궁의 수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뺏는 그거는 진짜 악마죠. 한마디로 악마라고 부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국민들 중에서도. 신라 같은 그 한 가닥의 빛이라는 게 허경영의 빛이에요. 그걸 믿고 전 재산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아마 현실을 알고 돌아서면서 그때는 자기도 너무나 많이 탕진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희 PD수첩 제작진이 허경영 씨에 대해 취재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웃으며 가볍게 넘기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틈을 타서 허경영 씨는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 욕심을 채우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우리 국민들이 기댈 곳을 든든히 만들지 못했던 우리 사회와 정치, 또 허 씨를 대중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역설적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준 언론과 방송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더 이상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허경영 씨에 대한 고소고발건에서 엄정한 법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적 감시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PD수첩은 허경영 씨에 대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늘궁의 내부 상황과 7개 법인 관계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